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오늘 칼럼은 새 대통령 문재인에게 보내고 싶은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시죠? 저는 문재인 공화국의 탄생에 대해 극히 반대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 대통령 문재인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대한민국이 또다시 파국에 이르는 것을 저는 결단코 바라지 않습니다. 이 점만은 저 스스로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 대통령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확정되어 출범한 지 꼭 열흘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김영삼 대통령을 여러 차례 떠올려 왔습니다. 저는 처절한 실패로 대한민국의 6.25 전쟁 이후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김영삼 대통령 YS를 여러 차례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이 땅의 보수 우파 세력이 그토록 넌더리를 쳤던 노무현 대통령과 그 노사모 세력이 9년 만에 모조리 환생해 대한민국을 접수한 것과 같은, 어쩌면 황당무계한 느낌을 당연히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강렬하게 문재인 공화국을 초장부터 걱정하게 한 것은 32년 만에 문민 정권을 출범시켰다는 김영삼 대통령이 출범 직후 걸었던 길과 당시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거의 똑같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애국심을 갖고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저의 깊은 우려를 담은 편지를 청와대를 향해 보내고 싶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결정적 실패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출범 초에 이미 잉태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라고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였고 정치부장을 지낸, 그 시절 정치부장을 지낸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주요 권부 인사에서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전혀 예상과는 달리 극단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으로 흘렀기 때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전두환 노태우 두 군사 정권의 염증을 느꼈던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32년 만에 문민 정권을 출범시켰다고 스스로 도취됐던 YS와 일종의 동업자 의식을 만끽하며 하염없이 용비어천가, 김영삼 비어천가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는데 공모하고 마침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던 동업자 의식을 문재인 공화국과 공유하면서 낯뜨거운 문비 어천가를 쏟아내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당시 야당조차 어리둥절해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을 칭송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의원이 있죠. 그 이해운 의원이 출범 일주일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솔직히 말해 무섭도록 잘하는 것 같다고 칭송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저는 그가 측은해 보여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YS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미국을 겨냥한 한미 동맹을 겨냥한 소리였습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미국을 향해 거침없이 도발하면서 김일성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는 북한을 향해 화해 제스처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권력의 심장인 청와대에 제야 좌파 투쟁의 상징적 인물인 김정남 씨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라는 중책에 앉히고 수많은 국가보안법 사상범들이 청와대에 입성하도록 문을 열어주었고 통일부총리의 한완상이라는 당시 대표적인 좌익 교수를 앉히고 취임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3월 19일 북한 인민군 비저장 장기수 리인모 노인을 조건 없이 판문점을 통해 보내주었습니다. 국무총리를 시켜서 동해안으로 달려가 쌀을 싣고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을 향해 손을 흔들게 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보수 우파 세력은 경악했지만 언론은 끝없이 열광하며 김영삼 대통령 차장에 앞장서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모조리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이라면 이번에 민정수석이 된 조국에 의해 지난 10수년에 걸쳐 이 땅에서 벌어진 수많은 정치 사회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을 겁니다. 아마. 조국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세치혀에 의한 말장난에 한 번쯤 깊은 상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갖출 것 다 최상으로 갖추면서 교수 임내하는 그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좌파 행세로 젊은이들을 혹세 무민해온 그런 강남 좌파 조국을 민정수석에 앉혔다는 뉴스를 접하고 저는 김영삼 정권 시절에 김정남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떠올렸습니다. 민정수석에 조국을 앉혀 그동안 준비했던 박근혜 정권을 포함한 보수 우파 정치 세력에 대한 정치 보복의 앞잡이가 되게 하고 여대생 임수경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기말적 방북 사건의 기획 주도 인물 임종석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히고 두 차례 김대중 노무현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대북통 서훈 씨를 최고 정보기관장에 앉힌 것은 문재인 공화국의 미래, 그야말로 보수 우파 세력을 불태워 괴멸시키고 하늘이 두 쪽 나도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면 보수 우파에 그렇게 노골적인 적대적 인사를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국 씨를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에 앉힌 것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 우파로 하여금 그 세치혀에
놀림으로 피곤해하고 정말 어이없어해하고 넌더리를 내게 만들었던 유시민, 그 유시민을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 중용하고 유시민 스스로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고 호가호위함으로써 노무현 정권을 말아먹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는 예고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시민은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나 유시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어용 진보 작가가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YS가 집권 초반 툭하면 뭐뭐라고 지시했다면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이에 유시민은 그런 것 하려고 정권 잡은 것 아니냐며 또다시 통쾌해하면서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은 노사모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미 유시민은 이번 대선에서 참패한 보수 우파 세력의 심장을 그야말로 난도질하는 수많은 말폭탄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노무현 정권을 망친 1등 공신이라면 조국 씨 역시 제2의 노무현 정권인 문재인 공화국의 결정타를 입힐 인물이 되고도 남을 전력을 쌓아왔습니다. 부산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춘이 노무현 정권 시절 유시민은 같은 말을 해도 싸가지 없게 한다. 싸가지 없게 한다는 불멸의 어록을 남겼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사람 역시 참으로 같은 말을 해도 싸가지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국과 유시민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가벼운 인물을 어떻게 정권 초반에 대표적 인물로 기용한 것인지, 이것은 보수 우파와의 통합이라는 문제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조국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총장이 엄격한 학생들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자 학생들의 그 자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조국은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카이스트는 KAIST는 Killers Advanced Institute of Stupid Technology.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는 Killers Advanced Institute of Stupid Technology, 즉 살인자들의 바보 과학원이라는 조어로 서울대학교 교수가 남해대학 총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조국은 이런 싸가지 없는 비유, 이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과 철없고 공부하지 않는 좌파들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정말 싸가지 없이 하는 조국. 그가 싸가지 없는 말을 하면 할수록 젊은 층과 좌파는 환호를 보내왔습니다. 조국은 이같이 사사건건 끼어들면서 좌파 시장에
아이콘이 되기 위해 트위터에 어떤 날에는 하루에 무려 35건의 글을 올린 기록도 있습니다. 조국은 이처럼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이 끝나자 9년 동안 쉬지 않고 좌파 정권을 세우기에 전력하다가 이번에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동하고 문재인 공화국 탄생을 성공시키기까지 그 이름도 화려한 서울법대 교수 직함,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직함을 유감없이 팔면서 정치꾼 행세를 해오다가 이번에 민정수석 자리를 얻어 권력에 대한 소원을 풀었습니다. 이번 대선 때에는 도저히 참지 못해 직접 거리로 나가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마이크를 잡고 대중 앞에서 이렇게 외치며 희희낙낙했습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최악의 서울대 출신으로 누구를 뽑았는지 아느냐? 서울대 학생들이 최악의 서울대 출신으로 3사람을 뽑았는데 3위가 조윤선, 2위가 김진태, 1위가 우병우다. 한 분이 빠졌는데 이 3분들보다 훨씬 더한 인물이 있다. 김기춘 씨다. 서울대생들은 이들을 멍에의 전당, 명애가 아니라 멍에의 전당에 올렸다고 비아냥대면서 희희낙낙했습니다. 정권마다 민심이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세치의 혀로 무너뜨린 요설꾼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유시민, 박근혜 정권의 유승민, 그리고 그 뒤를 조국이 이어갈 것이라는 답이 이미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가급적 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공화국은 조국을 빨리 빼는 것이 정권의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악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내외 대한민국을 이끌면서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윤창중 칼럼사장은 국가 중심 세력, 오피니언 리더들이 반드시 챙겨보는 칼럼과 방송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3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